네, 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네. 3,200선 바짝 쫓아가고 있고요. 사실 5월까지만 해도 코스피 네. 3,000 시대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보십니까? 네, 지금 뭐 투자 심리는 네. 워낙 좋습니다. 그쵸. 근데 이럴 때 봐야 될 게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좋은 투자 심리가 계속 갈 수 있는지, 뭐 이게 좌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익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보고 순자산 가치에서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코스피 뭐 그 12개월 선행 PER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그걸 보면은 10년 평균 동안 한 11.1% 정도, 1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5배, 아직도 싸죠. 한 5% 정도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순자산 가치로 보는 이제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을 한 2019년 이후로 보면 한 0.95배 정도인데 지금 보면 1.01배. PBR로 보면 한 5% 정도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PER로는 좀 싼 것 같은데 PBR로는 좀 비싼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이럴 때 제가 이제 할인율이라고 그래서요. 잔존가치 모형을 통해서 순자산 가치 그리고 순이익 가치를 다 같이 반영해서 한번 할인율을 보면 2019년 이후에 할인율이 평균이 8.8%입니다. 근데 이게 할인율이 높으면 싼 거고요. 할인율은 낮으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딱 8.8%. 그래서 PER로는 좀 낮아 보이는데 PBR로 비쌌던 것이 할인율로 봤더니 지금이 역사적 평균 정도의 수준이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정도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기존 역사적 고점이죠. 3,305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까 시장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3,400, 3,500까지도 상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무님도 앞서서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있어서 고점을 넘고 과거와 같이 뭐 10%, 20% 더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스피가 2,000을 처음 넘었던 게 2007년 7월이고요. 그해 10월 달에 당시 고점인 뭐 2,050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다가 뭐 금융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10년 말에 QE3로 다시 코스피가 2,000을 회복합니다. 대략 한 3년 반 정도 걸렸고 대략 그다음에 2011년 5월에 가서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직전 고점 대비 한 10% 정도, 2,280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가 2007년 처음에 이제 2,000을 넘을 때 순이익을 보면 한 65조에서 70조 언저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010년 가서 이게 거의 100조를 육박하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2배 이상 가는 수준을 기록하다 보니 이제 추가적으로 10% 정도의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021년 1월 달에 처음으로 3,000을 넘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년 반, 대략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4년 반 만에 다시 3,000을 탈환을 했는데 그때 고점이 2021년 7월 6일 날 3,305포인트였는데 그 당시 펀더멘탈은 어땠냐라고 보면 2021년에 코스피가 대략 순이익이 한 190조 정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네이버의 라인에 따른 일회성 그 뭐 이익이 있었는데 뭐 180조, 190조라고 보고 올해 지금 전망되는 게 한 210조 정도 안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펀더멘탈은 한 10% 정도 업사이드, 과거랑 좀 차이가 있죠. 과거는 거의 2배 가까이고 지금은 10% 정도 업사이드라서 이 정도 숫자로는 추가적으로 10% 이상 상승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고점 정도 탈환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2분기 이게 전망치다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자체가 전망 대비 크게 상회하고 3분기도 크게 상회한다면 뭐 또 모르겠는데 지금 4분기는 어차피 일회성 비용 때문에 늘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건 관세 이슈 때문에 더 안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3,300 정도까지 타겟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과거와 같이 고점을 10% 이상 상회하기에는 조금 무리할 수 있다라고 펀더멘탈상.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전 사례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코스피를 둘러싼 환경은 그 당시에 어땠고 어떻게 변화됐다고 보십니까? 과거와 네. 비교했을 때 코스피 환경은 뭐 그 당시 2021년 같은 경우에 언택트 환경이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거래소 그다음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영빈관에서 보면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보면 저도 사람들 많이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저겁니다. 5천 시대 가능하냐? 고점 가나, 네. 이거를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를 좀 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1000, 뭐 2000 넘을 때 보면 걸렸던 시간을 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기였던 이제 88년 올림픽 전후로 그때는 이제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00이 87년에 기록했고요. 1987년에. 그 다음에 불과 1년 반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1000포인트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속도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이 정체되면서 2000을 돌파할 때까지는 저기서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2007년에 돌파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 돌파 이후에 3000을 다시 가는 거는 다시 13년 정도가 지나서 3000을 2021년 1월에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 사례로 보면은 5000이라는 지금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지만 우리 뭐 국민들이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주요 지지선을 돌파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기대 반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5천 시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상무님이 내신 보고서를 보면 제목도 코스피 5천 시대는 상상이 아닌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좀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뭐 과거 사례로 이렇게 주요 지지선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게 또 이제 꼭 불가능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도 과거 사례에 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코스피가 2000을 넘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연 코스피 수익률이 무려 26%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좀 빠르게 잘 벗어나다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보면 코스피가 무려 1000포인트를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도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가 뭐 역사적으로 꼭 오래 걸렸다라 그런 경우만 보지 말고 또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기대감도 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현 시점에서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그래서 상상이 아닌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부 전체 거기다 실적 개선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 등이 모이면 뭐 그런 것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10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5천을 지금이 3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5천을 가려면 대략 한 60% 정도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복리다 보니까 누적으로 보면 1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3.6%, 뭐 요 정도로 부진하다 보니 이제 10%가 좀 아득해 보이는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적금이 아니라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한 7~8%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는 원래 당연한데 이제 그동안은 좀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실적 개선, 상장 기업의 실적이 좀 저조했었고 ROE도 낮았었는데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실적을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ROE를 10%를 상회해서 PBR이 1배를 회복한다면 주가가 매년 10%씩 올라서 5년 뒤에는 5천에 도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10 전략이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10 전략을 좀 기억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네. 두 축이 있는데 성장이라는 축으로 본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2천에서 3천까지 가는 데는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때는 반도체 이후에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목되는 원전 그리고 조선 그다음에 네, 뭐 그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네.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줘서 향후를 이끌 성장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있었는데 향후에 고부가 가치 산업은 우리나라는 이제 K 콘텐츠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나 영화 뭐 이런 것도 네. 중요하고 그 K 콘텐츠 축이 요즘은 이제 확대가 돼서 뭐 K푸드라든지 뭐 그쵸.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기업들이 10%의 성장을 이끈다면 지금 코스피의 PER이 한 10.5배 정도 평균이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12개월 선행 EPS로 봤을 때 5천을 만족을 하려면 6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순이익으로는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대략 한 12개월 선행 순이익이 한 280조 정도인데 이제 한 400조 안 되는 수준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은 이제 3.5%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 연평균 4.5% 정도의 EPS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게 한 10%씩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5년 뒤에 400조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PER로도 충분히 5천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주주환원 관련해서 기업을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시장이 PBR 1배가 안 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한 자금보다도 주가가 못 받는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최소한 못해도 PBR 1배는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그걸 주주 관점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PBR의 결정 요인인데 지금 ROE가 한 9.0% 정도 되는데 그걸 한 10%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PBR 1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10%씩 매년 선장을 하고 ROE가 10%를 기록해서 매년 10%씩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면 5천이 날 수 있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지약 뭐 이거 관련돼서 그렇게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그 ROE 중에 분자축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금융이나 금융지주들 네. 크게 앞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보다는 자본 효율화에 좀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 성향하고 배당을 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번거에 100을 보면 한 35 정도의 배당 성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이 우리보다 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을 번다면 40을 넘게 이제 배당을 줘서 우리보다 한 5, 6% 정도 배당 성향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TSR, 네. 총주주 환원 관점입니다. 배당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 주주 환원 쪽으로 보면 우리는 번거 중에 100 중에 한 4, 5 정도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엔 아까 전에 번거에 40을 배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또 한 40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주 환원이 80이나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본 효율화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배당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진짜 부족했던 것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다. 뭐 그렇죠. 이쪽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이후에 우리 성장을 이끌 기업들이 성장을 이끈다면 또 이제 분모가 되는 자본 효율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 그리고 대형 지주사들이 앞으로 자본 효율을 통해서 ROE를 개선시켜서 우리 ROE를 개선시키면서 자연히
PBR을 일배 회복하고 더불어서 주가 수익률도 매년 10%를 기록하면서 5년 뒤에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지주 그리고 대형 지주사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시장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면 이제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2천, 3천 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목표는 좀 높아야 됩니다. 일단 목표를 높게 잡았다라는데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좋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 우리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ROE 개선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 간다면 코스피 5천이 꼭 꿈의 숫자가 아닌 상상의 숫자가 아닌 전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숫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이 아닌 전략을 통해서 5천 시대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